청주 출신 독립운동가인 정순만 선생의 후손들이 고향 청주를 대거 찾았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항일 독립운동 활약상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10년 전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직지원정대 고 민준영, 고 박종성 대원들의 유골은 오는 17일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노래방에서 불법 행위를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다뤄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 출신 독립운동가 정순만 선생, 그의 아들과 며느리인 정양필, 이화숙 선생은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기록을 찾고 업적을 기리는 작업이 속속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에 살고 있는 후손 20여 명이 광복 74주년을 맞아 고국에 왔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독립협회 창립에 참여하고 이승만, 박용만과 함께 삼만으로 불리며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고 정순만 선생. 1905년 만주로 망명해 간도 용정에서 이상설 선생 등과 함께 서전서숙을 설립해 교육과 독립군 양성에 힘쓰는 등 독립운동가로 활약했습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 고 정양필, 이화숙 선생도 각각 한성 임시정부 평정관, 대한애국부인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고 조국 독립을 위해 독립운동 자금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정순만이 연해주에서 일찍 돌아가시고 또 아들인 정양필도 미국으로 가고 난 뒤에는 고향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면서 이 지역에서조차 잊힌 인물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좀 더 발굴을 해서 역사에 정당하게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미국에 살고 있는 이들 후손이 고국을 찾아 선조들의 독립운동 역사를 가슴에 새겼습니다. 지난 2013년 청주를 찾았던 정양필, 이화숙 부부의 손자는 이번엔 친척들을 대거 데리고 와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My grandma didn't speak a lot about the past, so until recently we had no idea that our ancestors were such patriots and contributed so much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I feel so much pride. I feel really honored that I have family members who did something so brave. One day, if I have children, I definitely want to have them learn their history too. It's good to know your roots. 정순만 선생을 중심으로 청주 지역 근대 교육의 산실로 1906년 설립됐다 13년 만에 일제 탄압으로 폐교된 덕신학교의 복원된 모습도 둘러봤습니다. 조상들의 항일 역사를 잊지 않고 지켜온 고국의 친척들과도 교감하며 자신들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I want our family to contribute money to pay for the memorial for our great-grandfather. And when there is a dedication, when it's finished, I want to come back and represent my family. 일본이 안중근 의사의 배우로 지목했을 정도로 연해주 일대에서 영향력이 컸던 정순만 선생. 그러나 업적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정양필, 이화숙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순만 외에 정양필이나 이화숙에 대한 역사적 그 유고집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한 번 더 기록으로 만들고 후세에 좀 남기셨으면. 항일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쳐 희생했지만 잊혀진 독립운동 주역들의 삶. 우리가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광복 74주년을 맞아 충북 곳곳에서도 경축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는 오상근 애국지사와 이옥선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광복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렸고 독립유공자인 고 박찬문 선생 등 4명이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추서받았습니다. 음성군도 사할린 동포 등이 참석해 무궁화 기념식수 행사를 여는 등 각 지자체별로 기념식이 마련됐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일본의 경제 침략과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도민 권리대회도 열렸습니다. 충북 3.1운동 대한민국 100주년 기념사업 범도민위원회 등은 오늘 일본 아베 정권은 전쟁 도발 국가이자 제국주의 침략 국가라며 일본의 극우 군국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권리대회에서는 각계의 규탄 발언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풍물단과 함께 거리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괴산군 청사에는 대형 애국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괴산군은 군청사 왼쪽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글귀와 함께 홍범식, 손병희, 이상설, 신채호 선생 등 충북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사진과 괴산 출신 독립운동가 47명의 이름,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비판하는 문구를 담은 가로 20m, 세로 10m 크기의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또 청사 오른쪽에는 백범 김구 선생 사진과 김구 선생이 서명한 태극기를 넣은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한편 괴산군은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괴산 지역 호국 유적지를 방문하고 인증샷과 후기를 SNS에 올리는 50명을 추첨해 대학 탈옥 수술을 선물로 주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남과 북이 모두 인정하는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사학자입니다. 국내에는 알려지지 않은 선생의 친필 유고 상당량이 북한에 있는데 관리가 부실해 남북 공동 연구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신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1923년경 단재 신채호 선생이 직접 손으로 쓴 친필 원고 문예계 청년의 참고를 구라는 논설입니다. 10년 전에 돌아다니는 지사는 모다 애국자러니 금일은 모다 공산당이라고 써 특정 사상과 시류에 휩쓸리는 청년 세태를 비판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선생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1920년대 선생의 사상 연구에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활자로 편찬한 선생의 문집 용과 용의 대격전에서는 금일은 모다 공산당이라며라는 이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북한 학자들이 일부러 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단재가 쓴 7원89 한시도 친필 원고와 국내에 알려진 활자본이 5글자나 틀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활자로 된 모습이라는 게 얼마만큼 원전에 가까운가도 대조가 필요한데 지금 일부 유출된 자료를 갖고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 활자본이 상당히 원전과 다릅니다. 신채호 연구는 원점부터 다시 시작돼야 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충북대 박걸순 교수는 3년 전 탈북자가 북한 밖으로 유출시킨 이 친필 원본들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분석해왔습니다.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미완성 친필 원고 3장도 포함됐는데 평양 인민대 학습당에 5,000쪽 이상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채호 선생의 자료를 남북이 같이 모으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정말 통일의 마중물로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3국을 떠들고 있을지 모를 항일 문화유산인 단재의 친필 유고를 지키기 위한 남북 공동 실태조사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10년 전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직지원정대 대원들의 시신이 확인된 가운데 곧 현지에서 화장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루트 개척을 위해 1%의 확률에 도전했던 고 민준영, 고 박종성 대원의 유골은 오는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9월 안나푸르나 히운출리 북벽에서 신루트를 개척하러 산에 올랐다 실종됐고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달 23일 인근 목초지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12일 네팔로 간 유족과 동료들은 현지에서 각종 절차를 밟은 뒤 17일 새벽 돌아올 예정입니다. 청주 고인쇄박물관에다가 저희가 이 두 분 추모 조형물을 건립해놨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모시고 올 겁니다. 산에 갔던 대원들 이렇게 해서 만남의 시간을 좀 가질 예정이에요. 안나푸르나 히운출리는 수직 빙벽과 크레바스, 끊이지 않는 눈사태로 등반가들에게 악명 높은 곳입니다.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의 클라이머로 히운출리 북벽, 세계 첫 등반에 나선 직지원정대 소속 고 민준영, 고 박종성 대원. 현지인 셀파나 포터의 도움 없이 필요한 식량과 장비를 직접 가지고 올라가는 알파인 스타일 등반으로 성공 확률 1%에 도전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실전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또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렇게 만감교차합니다. 이번 등반만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등반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신들의 정원 히말라야에서 새로운 길을 도전했던 직지 원정대원.
10년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오지만 불굴의 도전 정신은 안나푸르나의 별이 돼 빛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일반 노래방에 술과 도움이 불법이라고는 하는데 아주 낯설지는 않죠. 이런 만연한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을 낳습니다. 먼저 불법을 강요하고 신고를 하겠다며 또 다른 요구를 강요하는 진상 손님에 신고나 단속을 빙자한 전문 갈취꾼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요. 국회가 법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손님 2명에게 캔 맥주와 도우미를 제공한 청주의 한 노래방. 업주는 지난달 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당시 때 맞춰 경찰관을 부른 건 먼저 불법을 요구했던 손님들.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업주와 도우미를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불법을 부추겨도 현행법상 손님은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산하기는커녕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는 황당한 범죄도 이런 토양에서 나옵니다. 노래방마다 그냥 지가 신고해놓고 그거 빼준다 또 400원 또 달래요 저한테. 너도 나도 초등학생도 오면 막 중학생도 오면 막 친구한다 소리를 다 해요. 그래서 불법을 요구한 손님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국회의원은 일반 노래방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요구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나홀로 손님 요구를 거부하면 장사가 안 되니 불법을 강요하고 부추기는 손님도 악순환의 한 축으로 본 것입니다. 술을 판매하는 노래방 업주뿐만이 아니라 이를 부당하게 요구한 손님들을 함께 처벌해야 된다는 문제점, 이 형평성에 관련된 문제는 이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노래방 업주들에 의해서 요구되어 왔던 상황이고, 한편 일반 노래방에서도 제한적으로 주류 판매를 허용하자는 취지의 상반된 법률 개정안도 현재 국회 소관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KTX 오송역 역세권 개발 무산과 관련해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이 이시종 도지사 소환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KTX 오송역 역세권 지역 주민 140여 명으로 구성된 국토의 중심 오송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충청북도가 지난 2005년부터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을 추진하다 2013년 백지화되면서 재산상 피해가 크다며 다음 달 초부터 오송역 광장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소환 서명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청주 등 11개 시군을 돌며 서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도지사를 주민 소환하려면 투표권이 있는 충북 거주 주민 10%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노래방을 돌며 주류 제공이나 도우미 알선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빌미로 돈을 갈취한 사이비단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류현중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초까지 임의로 만든 사이비단체 신분증을 내보이며 노래방 불법 행위를 적발한 뒤 신고 무마 조건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모두 2,200여만 원을 갈취한 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30차례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위법 행위를 척결한다는 빌미로 또 다른 범죄를 꾸미는 등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며 이처럼 판결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신청사와 충북도청 이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